안녕하세요. 맛집의 성형외과 서유수 원장입니다. 눈썹파 거상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눈썹파 거상이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썹 밑 거상이 여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제가 디자인 할 때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자르고 요거를 없애요. 피부도 없애고 그 밑에 있는 근육도 일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꼬다리의 근육을 잡아가지고 여기 뼈 있잖아요. 이 뼈에다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해요. 그럼 흉터가 어떻게 남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흉터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바로 흉터예요. 자세하게 보면은 이 눈썹 있죠, 눈썹의 바로 아래쪽 마진 따라서 흉터가 남게 되는 거죠. 실선으로 남아요, 실선으로. 그럼 그 흉터 한번 볼까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흉터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눈썹 아래쪽 마진을 따라 가지고 흉터가 남죠. 보여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렇게 여기 정면, 사람이 일단 시선을 바라볼 때 바로 정면에 있으니까 잘 보이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썹 밑 거상한다고 해서 흉터를 여기다 남겨놓거나 막 이러지 않거든요. 여기 눈썹 아래쪽 마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흉터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엄청 신경 쓸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다. 여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반영구 문신 이걸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흉터가 있는 부위에 타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눈썹 밑 거상을 하신 분들 중에서 흉터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흉터가 선으로 남는 거를 딱 원하는데, 이 선이 이렇게 실선으로 안 남고 약간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남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흉터가 아물 때 깨끗하게 아물지 못하고 벌어지면서 아문 경우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뭐 봉합하기도 하고, 약간 벌어진 경우라면은 그냥 눈썹 밑 반영구 문신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안 보이는 게 아니다, 보인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에요. 절개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흉터가 남는 거예요. 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흐릿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썹 밑 거상을 하는 이유는 보통 쌍꺼풀 수술로 처진 거 걷어내거나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눈썹 밑 거상은 처진 거를 걷어내는 거의 효과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눈썹 밑 거상을 수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자연스럽게 처진 거를 걷어내서 리프팅의 효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눈썹 밑 거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바로 이 외측 부분이 처진 경우, 이때가 눈썹 밑 거상의 가장 중요한 적응증이 돼요. 이런 분들이 눈썹 밑 거상술의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눈썹 밑 거상을 내가 해야지, 눈썹 밑 거상을 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는데, 내가 라인을 잡으니까 되게 어색해. 쌍꺼풀 라인 잡는 거 싶고 내가 처진 것만 걷어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마 거상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눈썹 밑 거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러면은 적응증을 좀 알고 하셔야 돼요. 눈썹 밑 거상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거리예요, 거리. 이 눈썹하고 이 속눈썹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해야 돼요. 이게 짧으신 분들은 눈썹 밑 거상 하는 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죠, 바로 눈썹 밑 거상을 요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자르면은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걸 당겨서 꼬매, 뼈에다 고정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리프팅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0mm를 자른다고 하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6mm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4mm예요. 그러니까 눈썹 밑 거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요 사이에서 자르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서 자르고 다시 꼬매는 거잖아요. 물론 뭐 여기 근육을 당겨가지고 뭐 뼈에다 고정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사이에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 좁으신 분들 이거 자르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쌍꺼풀도 그렇게 많이 안 커져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측 부분이에요. 외측 부분.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올리는데 눈썹 밑 거상이 제일 큰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걸 자를 때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하신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이거 이렇게 눈썹 밑 거상 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고, 이런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런 효과를 주는 거는 이마 거상이에요. 이런 거는 이마를 당겨야 돼요. 앞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마를 당긴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눈썹 밑 거상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지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마의 주름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처진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마 거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마 거상은 여기서 당기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멀어요. 엄청 멀죠. 멀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는 힘이 여기에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줄다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cm를 당겼다고 하면은 여기에 오는 거는 1cm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당기는 그 효과는 여기 이 목표 지점하고 가까운 데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눈썹 밑 거상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밑 거상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당겨주는 게 아니고 이 사이드, 자세히 보시면 자를 때도 과장해서 표현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잘라요. 이 앞에는 적게, 뒤에는 많이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당기는데 핵심이에요. 눈썹 밑 거상. 물론 얘도 당연히 당겨지죠. 당연히 당겨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 흉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수술은 흉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 흉터가 눈썹 바깥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진짜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딱 꼬매면은 이 흉터가 바로 여기하고 여기까지 흉터가 남게 돼요. 그런데 이 뒷부분의 흉터는 그래도 괜찮아요. 요거는 우리가 반영구나 이런 거로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고. 근데 이 부분에 있는 흉터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눈썹을 벗어났잖아요. 이거는 미간이에요, 미간. 바로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그 헤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헤어. 이 헤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헤어가 바뀌죠. 되도록이면은 여기 바깥으로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못 당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터 문제 때문에. 아, 내가 흉터 여기까지 나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다 자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이마 거상이란 좋은 수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마 거상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 자연스러움이에요. 이 처진 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쌍수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쌍꺼풀을 잡잖아요. 근데 이 쌍꺼풀은 쉽게 얘기하면 블라인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면은 이 밑에 있는 피부를 위로 밀어 올려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쌍수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여기가 불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그런데 눈썹 밑 거상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쌍수를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불룩하게 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아, 도대체 이 눈썹 밑 거상 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거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많이 자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르는 방식이 앞머리보다는 뒷머리 위주로 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빗살 무늬 주름이 생겨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사람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의 주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를 확 당겼어요. 물론 얘도 당기긴 하지만 확 당겼어요. 그러면 이 주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쫙 누가 끌어 당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주름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솟구치겠죠. 그게 빗살 무늬 주름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꺼져 있죠. 꺼져 있으니까 이게 막 주름처럼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뭐 많이 자를 경우에는 뭐 1cm, 막 2cm까지 자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 사이 거리가 엄청 멀고 피부가 처지신 분, 이거 특이 케이스인 거고, 보통은 1cm를 넘기지 않아요. 보통 한 7, 8mm? 요 정도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4, 5mm 정도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인이 이렇게 충분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효과 잘라도 충분히 있고, 만약에 이 라인이 없다면은 이 쌍꺼풀 라인을 아주 얇게나마 잡으면서 같이 당겨주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아요. 수술날 당일날 찍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이 앞에 안 나가죠? 이거 나가면 흉터가 여기까지 뻗어나가요. 그리고 이 부분을 올리는데 효과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상안검으로 이 부분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절개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간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자르겠죠. 그러면 흉터가, 이 밑에 있는 상안검의 흉터가 여기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썹 밑 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라내는 범위가 바로 여기 끝에 머리,
여기까지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리프팅하는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술하시고 나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난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아까 우리가 그 잘랐던 바로 그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흉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 안 하셨어요. 그냥 눈썹 화장하신 거예요, 화장.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흉터가 보이진 않죠. 하지만 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올리는데 주된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안검의 흉터는 여기까지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올리려고 우리가 상안검 했다면 흉터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올리는 데는 이 눈썹 밑 거상하는 게 오히려 흉터가 더 적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쪽도 똑같죠. 보통 효과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은 원래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처져내려서 덮여가지고. 어떤 라인을 가지고 계셨냐면은 바로 요 라인. 이게 수술한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신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이게 원래 라인이 가지고 계신 라인인데 이게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아마 여기가 바로 우리가 눈썹 밑 거상을 한 그 흉터 부위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웬만하면 여기 안 넘어가려고 그러죠. 흉터 문제 때문에 앞머리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흉터가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원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래 가지고 계신 라인이잖아요. 근데 멍이 여기까지 들었죠. 그거는 하안검도 하셔서 그래요. 이런 멍들은 보통 1, 2주, 길면 뭐 2, 3주 이내로 없어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겨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자세히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앞머리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쵸? 변화가 있는 거는 딱 여기를 잘랐을 때 바로 이 뒷머리, 특히나 이 부분이 올라가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쌍꺼풀 라인 잡아가지고 이쪽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흉터가 여기서 안 끝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흉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눈썹은 여기까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당기는 게 더 이득인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눈썹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올려 붙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쪽 눈썹이 떨어졌어요. 이쪽 눈썹이. 그게 무슨 얘기냐, 이쪽 눈썹이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수술을 하고 났더니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당겨서 올려 붙였더니 얘는 원래 낮은 쪽 눈썹이고 얘는 높은 쪽 눈썹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약간 이렇게 평행해졌어요. 그러면 얘 눈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당기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도 한다고. 근데 이분이 여기 눈썹이 내려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위치로 바뀌는 거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 그쵸? 눈썹이 내려왔죠? 수술 전에 보시면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 주름이 눈썹이 떨어지니까 약간 연해졌죠. 그래서 이 눈썹이 떨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위치로 내가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이 눈썹 밑 거상을 했더니 이 눈썹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나는 눈썹 밑 거상 하면은 눈썹이 막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썹은 이제 그대로인 채로 여기만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땐 이마 거상 하셔야죠. 그래서 눈썹 밑 거상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마 거상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눈썹 밑 거상과 이마 거상을 같이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관없어요. 같이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보통은 어떤 경우로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이 사이의 거리가 머신 분들은 눈썹 밑 거상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눈썹 밑 거상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눈썹이 떨어지는 거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마 거상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 사이의 거리가 아주 짧다면은 보통 눈썹 밑 거상 추천 안 해요. 그냥 이마 거상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가 적당하다면은 둘 다 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여기 헤어가 없어졌어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헤어가 없죠. 잘라내고 다시 없애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흉터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있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요 밑에를 우리가 매물법이라고 하는 걸로 찝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라인이 너무 약해서 막 높게 찝지도 않았어요.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이게 덮여가지고 이렇게 쭈그러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라인에다 그냥 찝어주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같이 이렇게 잘라내서 올린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자연스러운 거를 원하시거든요. 쌍꺼풀 라인을 두껍게 만드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진 것만 걷어내고, 내가 눈이 무겁고 그리고 답답하고 자꾸 여기에 있는 피부가 속눈썹을 누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피부가 접혀서 진물이 나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거는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죠. 나는 이제 확실하게 라인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수술하고 싶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은 당연히 상안검이 우선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하고 처진 것만 살짝 걷어내는 정도까지만 내가 하고 싶다, 자연스러운 게 포커스다, 그렇다면은 눈썹 밑 거상이 일단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처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매몰법으로 찝었어요. 바로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흉터 보이시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이게 지금 수술하고 나서 7일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흉터 이렇게 보이죠? 여기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 찝은 거예요. 매물로 구멍을 6개 정도 뚫어 가지고 찝어낸 거죠. 이분 눈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머리 처진 부분, 그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썹 밑 거상으로 해서 이렇게 리프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거 솔직히 어떤 어머니들은 요 정도 라인에서 쌍꺼풀을 더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전후 사진을 같이 보니까, 이게 수술하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된 사진이에요. 전후 사진을 같이 보니까 많이 걷어졌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이 사진만 우리가 단독으로 본다면은 저는 여기서 쌍꺼풀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어머니들한테 눈썹 밑 거상만 하세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어머니는 매몰로 여기를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연스러운 걸 원하니까, 처진 거를 살짝 걷어내길 원하니까, 내가 이 두꺼운 라인 잡아가지고 인상의 이미지가 변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눈썹 밑 거상을 하시고 매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밑 거상은 좀 자연스럽게 걷어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눈썹 밑 거상은 리프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 효과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